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의 왕궁 앞 한 여인이 카펫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밖은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순찰 중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형제이자 남편이 보낸 군대였다. 두 남자가 카펫을 들고 검문소를 지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로마 장군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계단 위 대리석 바닥에 카펫이 내려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눈앞에서 천이 풀렸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21살의 젊은 여왕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라틴어로 속삭였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둘이서요. 이 여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이자 가장 오해받은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셋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의 가계도는 원형에 가까웠어요. 몇 세대에 걸쳐 형제자매끼리 결혼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조부모가 형제자매이고 증조부모도 형제자매인 거죠. 가족 모임이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첫 번째 언어는 그리스어였어요. 두 번째로 배운 건 하인들을 다루는 법이었죠.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그녀의 무기고에 또 하나의 무기가 추가되는 셈이었죠. 왜 칼로 찌르나요? 상대방의 모국어로 모욕을 퍼부으면 되는데요. 10살 때 그녀는 분노한 군중에게 쫓겨나는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정치의 첫 번째 교훈이었죠. 인기는 일시적이라는 것. 3년 후 아버지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 돌아왔어요.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명확했죠. 칼을 든 친구가 원칙을 가진 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교육은 일반적인 왕족의 것과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족 모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녀의 언니는 2차례나 왕위를 찬탈려 했다가 결국 죽었어요. 다른 여동생 아르시노에는 저녁 식사 때마다 살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결국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10살짜리 남동생과 공동 통치자이자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가 이제 그녀의 왕이자 남편이 된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권을 가문 내에 보존하는 게 문자 그대로 법이었거든요. 3개월 후 동생의 고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은 이제 혼자 통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전함을 침몰시킨 망의 보석을 몸에 걸치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그녀 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고 금과 최고급 화장품을 챙겨 그날 밤 탈출했죠. 동생의 군대가 국경까지 그녀를 추격했습니다. 내전이 시작됐어요. 몇 달 동안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죠.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자 잔인한 내전에서 승리한 남자였죠.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은 카이사르의 적 폼페이우스를 죽여 그의 머리를 선물로 바쳤어요. 카이사르는 역겨워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도 너무 오버한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어촌 마을 은신처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이사르가 왕궁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녀의 궁전이죠. 그는 아직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등장을 할 시간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상인을 찾아내고 고급 카펫을 준비하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앞서 나가려면 아무것도 아닌 척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카펫이 펼쳐지자 클레오파트라는 당당한 포즈를 취했어요. 마치 나는 여신이지 배달 상품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카이사르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꼈거든요. 드라마틱한 등장으로 1점을 획득한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완벽한 라틴어로 동생의 쿠데타를 설명했어요. 피해자처럼 보일 만큼만 약하게, 하지만 지원할 가치가 있을 만큼 강하게요. 정치 연극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낚였죠. 동생의 고문들은 방금 가구 배달로 위장해온 여자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우유를 응고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늙은 포티누스는 전갈을 삼킨 것처럼 보였죠. 며칠 안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분노했어요. 그의 고문들이 군대를 모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수적 열세에 처해 왕실구역에 고립됐어요. 프톨레이오스 가문에게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불탔어요. 수천 개의 두루마리가 재가 됐죠. 미래의 역사가들은 이 일로 끊임없이 탄식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죽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포위 공격은 몇 달간 지속됐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는 전략 회의를 통해 친밀해졌고 이는 좀 더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죠. 암살 시도를 피하면서 형제의 몰락을 계획하는 것만큼 로맨틱한 것도 없잖아요. 마침내 로마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은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가 금 갑옷을 입은 채 항구에서 익사했어요. 다윈상 고대 이집트 에디션이었죠. 여동생 아르시노에도 혼란 속에서 왕자를 노렸지만 카이사르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는 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왕자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을 연인으로 둔 채였죠. 파워 커플의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보다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이, 적어도 이 아이는 클레오파트라를 화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전 모델은 예정에 없던 수형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정치였어요. 밤에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심어놓으면 그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임신했어요. 파워 무브였죠. 다른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보석을 선물 받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제국과 왕조를 얻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와 자신의 빌라에 머물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진주를 너무 세게 쥐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로마의 외국 여왕이라니. 공포 그 자체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 뛰는 보험 정책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자신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증거, 보험 증서의 인간 버전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화려한 퍼레이드를 열어주고 비너스 신전에 그녀의 황금 조각상을 세웠어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장군이 외국 여왕에게 빠진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곳곳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한편 이집트에서는 모든 게 스위스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확은 풍성했고 세금은 잘 거쳤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통치하면서 기념물을 건설하고 신전을 확장했죠. 원격 근무, 파라오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카이사르와 함께 있었어요.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결심한 날이었죠. 그들은 원로원 건물에서 그를 이쪽 3번 찔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집단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의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연인이 사라졌죠. 정치적 동맹이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어요. 같은 원로원 의원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은 당신이라는 듯이요. 장례식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들과 돈을 챙겨 카이사르의 시신이 차가워지기 전에 로마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였죠. 적어도 거기서는 적들이 친숙했으니까요. 로마는 또 다른 내전에 도입했어요. 카이사르의 암살자들 대 그의 동맹자들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카이사르의 유일한 생존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로마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이집트 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죠. 새로운 로마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사람, 유연한 사람,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크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이요. 마크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세계를 둘로 나눴어요.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영토도 포함됐죠.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불러 만남을 가졌어요. 파워 무브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몇 주 동안 기다리게 했죠. 마침내 나타나기로 했을 때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옷새가 무심해 보일 정도로 등장했습니다. 보라색 도글단, 황금 바지선, 은으로 된 노, 향기로운 바람, 큐피드로 분장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죠. 과한 거 아니냐고요? 부두에서 멍하니 기다리던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남성성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매 연회는 이전보다 더 사치스러웠죠.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그녀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클레오파트라는 세수 앞서서 그의 미래 직함 클레오파트라의 집사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정말로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아야, 계산적인 정치 천재 카이사르와 달리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가진 사교 클럽 남자에 가까웠어요. 근육, 허세, 술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로마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걸로 일하는 수밖에 없었죠. 연결됐어요. 사업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주로 사업이었고 안토니우스에게는 주로 즐거움이었죠. 안토니우스는 군사작전을 위해 이집트의 곡물과 금이 필요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로마의 힘이 필요했죠.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공식 측근이 됐어요.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있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한 상태였음에도요. 앞으로 어색한 가족 저녁 식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쌍둥이였죠.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거예요. 그들을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과 달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안토니우스가 채찍질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와인을 마시며 동부 지중해를 탐험했어요. 아르메니아 당신 거, 시리아 당신 거, 키프로스 당신 거. 모노폴리와 비슷했지만 부동산이 실제 국가였죠. 그리고 감옥에 간다는 건 실제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귀중한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시는 전설적인 연회를 주최했어요. 100만 달러짜리 칵테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집트인들은 감명받았죠. 회계사는 뇌졸중을 앓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설득해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합법적 후계자로 공개 인정하게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옥타비아누스는 이 매우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죠. 즉, 군대를 일으켜 너희 둘을 직접 죽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로마로 돌아온 안토니우스의 명성은 추락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선전 기계가 초과 근무를 돌렸거든요. 안토니우스는 토착민이 됐다. 로마의 가치를 버렸다. 로마 영토를 외국 여왕에게 줬다. 기술적으로는 모두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나빴죠. 결정타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이혼한 거였어요. 문자 메시지로 헤어지는 것의 고대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전쟁 선언이 포함돼 있었죠. 전쟁은 불가피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니었죠.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로마인들은 다른 로마인보다 외국인과 싸우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고귀한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사악한 유혹자로 묘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중상모략 캠페인이었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그리스 악티움에서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그들의 함대 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승자가 로마 세계를 차지하는 거였죠. 전투는 괜찮게 진행됐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클레오파트라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죠. 배에 후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마도 다음 날을 위해 병력을 보존하려 했던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배가 떠나는 걸 보고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전투 전체가 무너졌죠. 그들의 군대는 패배했고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은 항복하거나 이탈했습니다. 게임 오버였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추격을 받으며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죽은 척했어요.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안토니우스는 즉시 자신을 찔렀습니다. 세기의 독성 커플이었어요. 플롯 트위스트가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피를 흘리는 그의 시신이 클레오파트라의 은신처로 옮겨졌을 때 그는 그녀의 품에서 죽었어요. 셰익스피어가 메모하고 있었죠. 비극의 금광이 열린 거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플레이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열릴 승리 퍼레이드를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살려두고 싶어 했죠. 극심한 굴욕이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왕실 예복을 입고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를 했죠. 농부가 무화과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특별 배달 물품이 숨겨져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신뢰하는 2명의 시녀를 제외한 모든 하인을 내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히길 원한다는 마지막 편지를 썼죠. 그리고 바구니를 열어 과일 아래 숨어있던 독사 아스프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갖다 댔어요. 독은 빠르게 퍼졌죠. 사슬도 없고 퍼레이드도 없고 굴욕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파워 무브였어요.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떠난 후였죠. 한 손이 황금 소파를 감싸고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몸은 여전히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사슬에 묶어 끌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능가하는 시신을 얻었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미모로 남자들을 유혹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7개 언어를 구사하고 수십 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고 로마 제국의 정치판을 흔들어 놓은 천재 전략가였던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누구와 잤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요. 역사가 여성 리더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능력보다는 외모와 관계로요.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적의 전시품이 되느니 자신의 조건으로 떠나는 걸 택한 거죠. 그게 진짜 파워 무브가 아닐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천재 통치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